네,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에 상승 하락 종목군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감 전 업앤다운인데요. 자, 김동현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황 보겠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상한가 변동폭 확대 첫날인데, 양시장 모두 좀 등락이 좀 센 것 같습니다. 다른 쪽보다는 많이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거래소는 2040선, 코스닥은 700선 초입 뭐 움직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오늘 시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계속해서 보수적 관점 유지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코스피 지수가 이론적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2025분 정도 기술적 반등 라인이긴 합니다. 그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이제야 오히려 21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은 현재 코스피가 이론적 반등권인 2020포인트대 내지는 30선에서도 반등이 이렇게 의미 있게 나오기가 과연 쉬울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수는 오히려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이 몇몇 종목이 뭐 주중에 내일이라든지 한 번 정도 더 반등을 유지하더라도 체감적으로는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서두르실 필요 없이 현금 보유 관점 유지이고, 그리고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뭐 만약 위쪽에서 아직도 뭐 크게 하락폭이 없는 종목이 약해졌다거나 그런 종목들은 지금도 일단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종목들을 볼 텐데요. 먼저 상승 쪽, 상승 종목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 또 셀트리온, 오스템 임플란트 뭐 이런 종목군들 지금 상승폭이 좀 큽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시황이 있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계속 반영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네이버나 뭐 LG 디스플레이는 뭐 낙폭화된 컨셉으로서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는 또 메르스 관련한 뭐 기대감들도 좀 연결이 되는지 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뭐 오스템 임플란트, 특히 뭐 오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에서 의료기기 쪽들도 상당한 시세, 뭐 인바디나 이런 쪽들도 아주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를 보면 헬스케어주의 강세와 좀 맞물려서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으로도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동현 전문가 연결됐나요? 네, 네, 김동현 전문가님. 네네. 네, 자, 상승 종목 한 5가지 정도 잠깐 스크린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네이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르스 여파로 지금 아프리카 TV도 뭐 한 주간 조금 넘은 기간 내에 한 3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주들도 같은 컨셉으로 좀 봐야 되는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뭐 스토리 자체는 약간 조금은 좀 비현실적이지만 이렇게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면 최근에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먼저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반등 강도가 좀 더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시장의 전체적인 체감이라든지 방향성에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위쪽에서 시장의 연동성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는 주도권 종목들이 오히려 꺾이면서 미리 빠져있던 종목들이 저항선을 넘지 못하는 수준의 반등은 뭐 어떻게 보면 망치를 계속해서 들어올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뭐 현재 네이버를 포함하는 종목군들 많이 빠져서 나오는 반등은 시장이 바닥권이 만들어져야지 이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뭐 아직은 이러한 유형의 반등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렸네요. 고점이 한 3만 7, 8천 원 정도에서 거의 이제 주당 10,000원 이상 밀렸다가 나오는데요. PBR로 보면 또 0.8배 수준이어서 상당한 수준까지 좀 밀려나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도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6월이 될지 10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시장의 정점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은 그 기회가 아닌 것 같고,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이버랑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연결성은 없는데 이 두 종목이 지금 강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좀 완충 역할을 해주죠.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동조성을 띱니다. 미리 시장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급락이 아닌 상황에서 순환적 반등이 나오는 정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반등은 시장 전반의 변화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적극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군들도 거의 뭐 주가가 이제 7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쪽에 오늘 특히 이제 의료기기 쪽들도 보면 뭐 인바디가 한 20% 정도 뭐 급등 나와 있고요. 뭐 루트로닉도 아주 뭐 이번 달 들어서
거의 40~50% 아주 급등하는 그런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쪽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중국 모멘텀 뭐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임플란트 자체적인 모멘텀도 있죠. 보험 쪽에 대한 확대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외국인들 수급과 기관 수급이 동시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꺾여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도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헬스케어 쪽, 장비 쪽 종목군들이 일부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바텍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막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오늘 21선이 무너지는데도 이 정도의 에너지라면 지금 현재 의료기기 쪽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은 이번 코스닥 시장의 조정이 얼마나 깊게 나오느냐가 어떤 관건이 되겠지만 이 조정을 피해 나갈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 싶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매 어떤 필수형 종목으로서 이번 구간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쪽에 LG생활건강입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가 양분이 된 것 같은데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처럼 실질적으로 뭐 손 세정제라든지 이런 그 아이 깨끗해라는 그런 이제 그 세정제 실제로 이제 거품 만들어서 이렇게 세정하는 이런 부분들 실제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이제 메르스를 수혜로 해석되면 하면서 신고가를 한국콜마 같은 경우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생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생필품 쪽에서도 이제 화장품 쪽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세이고요. 지금 LG생건은 지금 구간대에서는 좀 어떤 대응이 났다고 보십니까?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점 매수를 대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현재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주식들이 불과 뭐 2주 전만 하더라도 화장품 비슷한 그 향만 풍기더라도 막 급등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화장품주도 꺾였다. 일단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이 시세권에서 이탈됐다라고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뭐 두말할 나위 없던 주군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두 종목이 아니라 종목군 자체가 주도 역할을 했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도주군까지 흔들리고 있는 정도로 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의 조정을 너무 등한시 여기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은 분명히 주도군을 포함해서 꺾여서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역시 뭐 이 종목도 메르스 여파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도 한 6% 정도 밀려 있고요. 또 한진카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주사격일 수 있겠는데 여기도 한 8% 같이 밀려납니다. 이 항공주, 특히 대한항공 좀 어떻게 접근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사실 전 항공주 중에서 대한항공보다는 뭐 저비용 항공사들이 훨씬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지만 포함했을 때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월 초에 메르스 관련한 단기적인 1차 하락이 나왔다가 메르스가 뭐 이렇게 전파력이 크지도 않거니와 어느 정도의 뭐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1차적인 반등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한국을 뭐 여행 주의 국가로 지정하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 중국 관광객들 역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국내 면세점에도 지금 뭐 방문객 수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고 국내 내수 경기 전반으로 메르스 여파가 실질적으로 넘버로 찍힐 정도로 데미지가 좀 막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2분기 관련 종목군들 전반이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불가피하고요. 3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밸류에이션적인 할인 요인이 분명히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 이후에 수습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이 떨어지더라도 저는 대한항공보다는 뭐 AK홀딩스라든지 티웨이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쪽에서는 우리 중장기 관점으로서는 지수의 조정의 끝자락에서 한번 중기적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감까지 한 40여 분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일단 뭐 상한가 들어가 있는 쪽들 보니까 등치가 좀 작은 종목군들도 있고요. 좀 크지만 이제 올라가는 쪽들은 이제 대주주 뭐 지분이 높거나 해서 이제 물량이 사실은 유동주식 수가 작은 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액이 좀 작은 쪽에서는 일단 급등락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급락 쪽은 일단
뭐 신용 쪽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수 큰 폭으로 위아래 좀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마감 전에 어떤 전략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코스닥 쪽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단기적으로 큰 데미지가 없는 종목이라든지 그동안 좋았다가 좀 약해지고 있는 종목들,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미약품을 기준으로 좀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목군들 그동안 매수권에서 싸움을 하고 계셨다거나 혹은 수익이 좀 여유 있게 난 상태에서 이익 실현을 좀 지연시켰던 분들은 오히려 여전히 현금 강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서두에 말씀드린 데 2020포인트대 정도를 기술적인 반등 자리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체감적으로 더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여기서 21선 확정 이탈이 나오고 700포인트가 다시 무너진다라면은 종목별 하방 변동은 다시 또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FOMC를 앞두고 최소한 FOMC 이후에 글로벌 금리의 방향 그리고 외국인들의 유동성 방향 그에 대한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까지 보시고 가도 당장 급등 장세를 놓칠 상황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여유 있게 저가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보고 계셔도 될까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이었습니다.